세계 항공사 내부 커뮤니티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 러시아 승무원이 남긴 단 한 줄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만 요란한 줄 알았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15년 경력 30개국을 누빈 베테랑이었고 한국은 겉만 화려한 무대 세트 같은 나라라며 비웃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단 1시간 만에 어떤 소리 하나에 그녀는 멈췄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손은 떨렸고 그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왜 울었을까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승무원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의 품격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러시아 국영 항공사에서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라 로마노바 33세죠.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경험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편견이 있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는 인정해요. 정말 잘 만들어진 콘텐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그 나라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대 위의 화려함과 실제 사회의 모습은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 승무원이 방탄소년단 영상을 보며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한국 정말 멋있지 않아요? 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무대 위는 반짝여도 그 뒤는 다 후진국이야. 사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사회, 전반적인 질서나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그래도 K-팝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후배가 다시 말하려 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음악이야 좋을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전부야. 진짜 그 나라 사람들 생활은 어떨지 뻔하잖아. 아시아 특유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화일 거야. 저는 15년간의 경험으로 확신했어요. 화려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의 일반적인 사회 수준이 높은 건 아니라고 말이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회사에서 갑자기 인천 노선 승무원으로 배정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보통 서비스 요구사항이 까다롭기로 유명했거든요. 한국 가시는 거예요? 후배가 말했지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일이니까 가는 거지. 기대는 안 해.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공항이야 당연히 잘 만들어놨겠지. 외국인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다국어로 안내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어로도 정확하게 안내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이건 지나치게 잘 연출된 쇼야. 도심에선 다 무너질 거야. 출입국 심사대에서 정말 놀란 일이 있었어요. 직원이 제 이름을 러시아어 발음 그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로마노바 이라 씨 환영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식으로 발음하거나 아예 성만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공항 직원들은 당연히 훈련받았겠지. 이런 건 기본 서비스야.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잘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깨끗한 거리들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했어요.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 길만 특별히 관리하는 거겠지. 진짜 한국은 이런 게 아닐 거야. 택시 기사도 친절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걸 알자 관심을 보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의심했어요. 팁을 받기 위한 서비스겠지. 러시아에서도 외국인 손님한테는 다들 친절하잖아. 숙소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런트 직원이 러시아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며 환하게 웃어주었거든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훈련받았을 거야. 호텔이니까 당연히 서비스가 좋겠지.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마치 외국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무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진짜 한국을 보게 될 거야.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보면 분명 다를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까지 본 건 다 연출된 쇼일 뿐이고 진짜 한국 사회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일 거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짜 한국을 경험하기 위해 일부러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주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장도 가보고 편의점도 들어가보고 그냥 평범한 한국인들의 일상을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자 더욱 놀라웠어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간 다음에 타고 노약자석은 정말로 노약자들만 앉아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자리가 비어도 그냥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관광객이 보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를 의식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상해. 이건 뭔가 다른데. 시장에 도착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상인들이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어요. 딱 적당한 선에서 정중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격을 정확히 알려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한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여러 개를 보여주시면서 달고 이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는 더 신경 써서 좋은 걸로 골라주셨어요. 이것도 서비스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인사를 하고 물건을 정중히 포장해서 건네주고 나갈 때도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시는 작은 국밥집이었는데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오세요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메뉴를 설명해 주실 때도 천천히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맵지 않은 걸로 추천해 주시면서 분들은 매운 거 잘 못 드시잖아요 라고. 저녁 늦은 시간에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여성들이 아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밤에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도 위험한데 아이까지 데리고 다닌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해 훈련된 게 아니야.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야. 제가 지금까지 봐온 모든 것들이 연출된 쇼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본 소양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셋째 날 저는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작은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도 나오지 않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가는 평범한 식당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를 표시하며 그러자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해 주시면서 하셨습니다. 메뉴를 설명해 주실 때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삼겹살이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천천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드시는 거면 제가 제안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대화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우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러시아는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과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 써주셨어요. 물이 떨어지면 채워주시고 반찬이 부족하면 더 가져다 주시고요. 다른 손님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저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저는 팁을 주려고 지갑에서 돈을 더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손을 저으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팁은 받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팁을 기대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그때 사장님의 대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하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온 손님은 가족처럼 대하고 싶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좋은 기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건 서비스 매뉴얼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깊게 느껴졌거든요. 눈빛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달랐어요. 정말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제가 다시 물어보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물론이죠. 우리나라 와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러시아도 우리한테는 좋은 나라인데 우리도 러시아 사람들한테 좋은 나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게 일반적인 한국 문화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넷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명동 근처를 걸어 다니다가 길거리 음식을 파는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했어요.
떡볶이라는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아주머니는 50대 정도 되어 보였어요. 손님들을 정겨롭게 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는 외국에서 반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매운데 괜찮으세요? 외국 분들은 보통 매운 거 잘 못 드시던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떡볶이를 받아서 한 입 먹어보니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매웠어요. 러시아 음식은 보통 맵지 않아서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걸 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바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오셨어요. 이거 드세요, 빨리. 우유를 마시니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매웠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튀김도 하나 더 가져다 주시면서 먹으면 덜 매워요. 달달해서 좋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추가로 주신 거니까 당연히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손을 저으며 웃으시는 거예요. 돈은 됐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매워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그냥 드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기억 하나라도 더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매워서 고생했다고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정말 멍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 문화의 뿌리 같은 것을 느꼈거든요. 외국인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아주머니, 저는 러시아에서 왔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자 아주머니가 더욱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러시아요? 어머,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러시아는 춥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작은 봉지에 튀김을 더 담아주시면서 이거 가서 드세요. 배고프면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K-팝이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건 단순히 잘 만들어진 콘텐츠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문화적 토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이건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품격이었어요. 다섯째 날부터는 한국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한 후로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작은 실수에도 미안하다고 인사하는 상점 직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의 기본 소양이었어요. 특별히 외국인을 위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관광 정책의 일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죠. 어느 날 지하철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워하시더라고요. 기운이 없으셔서 휘청거리시는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자리를 양보했고 또 다른 사람은 가방에서 물을 꺼내서 드렸어요. 한 학생은 부채질을 해드리고 직장인 한 분은 영무원을 부르러 달려가시더라고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일사불란하게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아지시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배려와 협력 정신. 저는 감탄했어요. 러시아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거든요. 다른 날에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이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설명이 복잡하니까 아예 직접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목적지까지는 꽤 멀었는데도 끝까지 함께 와주셨어요. 도착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당연한 거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물건값을 계산하는데 동전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분이 부족한 만큼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몇십 원 정도였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말이죠. K-팝은 포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거울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에너지, 열정,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한국은 콘텐츠 수출국이 아니었어. 삶의 질 자체가 문화였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드라마나 음악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좋았던 거죠. 거리를 걸으면서 보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가게 주인들의 정중한 인사,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떡볶이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며칠 전 그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포장마차에 도착하니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하고 계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러시아에서 온 분. 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번에는 안 매운 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쑥스러워하시면서 아닌데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떡볶이를 해주시면서 맛있게 하셨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삼겹살집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도운 시민들, 길을 안내해준 대학생,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이 따뜻한 아주머니까지. 아주머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제가 물어보자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우리도 외국 나가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마음으로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한국은 콘텐츠가 아닌 사람으로 저를 바꾸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가짐, 이런 철학을 가진 나라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가 우는 걸 보시고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우세요? 제가 이상한 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너무 그래요라고. 마지막에 아주머니가 작은 열쇠고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예쁜 것이었어요. 한국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세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곳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택시 기사도 마지막까지 친절하셨어요. 한국 물어보시길래 좋았어요. 다시 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오시면 더 좋은 곳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직원들이 끝까지 친절했어요. 좋은 물어보시고 또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손에 쥔 작은 열쇠고리를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떡볶이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선물로 주신 이 작은 기념품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거든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배움의 자세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한국의 힘은 그런 콘텐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문화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한국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멋진 드라마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진짜 한국 문화였던 거예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으로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저도 승객들을 대할 수 있을까? 그분들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을까?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지만 제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후배 승무원이 가장 놀라워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그래서 몇 명은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경험이 생생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을 느꼈거든요. K-팝이나 드라마는 결과물일 뿐이었어요. 진짜 한국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드라마 할 때마다 저는 말해줘요. 드라마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는 거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진짜로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서 말이죠. 한국어도 배워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요. 한국은 제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곳이에요. 이제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한국에서 배운 마음가짐으로 대하려고 노력해요. 상대방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진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